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출발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기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보니까 지기현 관련된 주제가 두 가지인 것 같네요. 하나는 지기현의 룸빵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지기현이 현재 서 있는 결정적 기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결정적 기로에 선 지기현입니다. 자, 이 기로에서 지기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현이는 살아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골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건대 내일,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나 글피,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에는 결말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정적 기로에 선 지기현, 까딱하면 골로 간다. 도대체 지기현은 어떤 기로에 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기사가 난 거 보셨습니까? 검찰이 지기현 재판부에 경호처 비화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검찰이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내란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이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최근에 확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워져 있는 거 포렌식을 통해서 재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재생을 했다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일단 12월 3일 것까지는 재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그 진실을 살펴보려면 12월 3일 이전 것도 알아내야 되겠죠. 복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먼 과거 것까지 복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경찰이 갖고 있고 검찰은 안 갖고 있는데 검찰이 그걸 내놓으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영장을 지기현이한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자, 저는 약간 처음 언뜻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경찰이 윤석열 체포 저지 과정이 담긴 비화폰 서버,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확보를 했다면 이미 압수수영장을 통해 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뭘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는다는 말이죠? 이미 확보했다며. 이게 뭔 소린데? 아니, 경찰이 갖고 있는데 뭘 또 검찰이 또 내놓으라 그래? 검찰이 뺏어가겠다는 건가? 자,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를 해서 주면 되거든요. 복사를 해서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왜 하는 거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비화폰 서버는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됐느냐? 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아무리 있고 그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쓰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기현한테 청구한다는 거죠? 이게 뭔데 이거? 자, 이 내용은 별건 수사 원칙 때문에 그 별건 수사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이 전화기를 보면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심지어 누구를 만났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돈을 어디에서 빼서 어디다 썼는지까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내밀한 사생활도 다 들어있죠. 내가 누구랑 싸웠는지.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얘기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화기를 하나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다 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법원에서는 디지털 장비, 특히 핸드폰 같은 것들을 압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것만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검찰이 이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떴다고 하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검찰 수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사, 영장에 기재된 수사, 그것만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다른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2개, 3개 이상의 혐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럴 때 영장을 하나 더 추가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바로 그 단계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영장 전담 판사한테 요청을 하면 되지. 이걸 왜 지기현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요, 이른바 체포저지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 요원들 막 동원해가지고 쌩 난리를 떨었지 않습니까? 우리 1월 초에 그 한남동 가가지고 열받았던 기억 나시죠? 예.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압수한 겁니다. 따라서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체포저지 사건과 내란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겁니다. 야, 씨. 따라서 이 내란 사건 때문에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된 겁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체포저지 사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2025년 1월 4일부터 17일 사이의 기록만 압수할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있다면 2024년 12월 3일 것까지도 할 수는 있으나 12월 3일 이전으로는 못 갑니다. 근데 비화폰 서버에는 그 이전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려면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거죠. 아니, 좋아.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지기현한테 가는데, 판사가 그렇게 많은데 와, 또 지기현한테 가노? 예. 자, 지금 검찰이 압수를 하려는 목적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내란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원래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면요, 강제 수사는 못 합니다. 삐삐삐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 조국 대표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자행되었던 그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 과잉 수사였는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영장도 없이 핸드폰 같은 거 막 가져가 놓고서는 무한정 파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장도 없이 동양대 PC 덜렁 들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가지 않았습니까? 영장도 없이 조국 대표 집에 있던 그 PC 가지고 가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이 카톡 내용까지 다 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십몇 년 전 것까지. 조민 씨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조민 씨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내용까지 다 털털 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게 불법인적인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조국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사하더니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조심조심합니다. 이 이유가 사실 다 지기현 때문이죠. 지기현이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특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속영장이 잘못돼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바람에 적고라지가 됐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현재 지기현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를 계속 문제 삼는 거죠. 엊그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김용현 재판을 계속 비공개로 하는 이유도 핑계거리는 뭐예요? 증거 능력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재판을 비공개하는 거하고 증거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네, 사실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지기현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 억지로 끌어다 붙여가지고 지 멋대로,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마구 비틀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증인이 출석하는 경우에 이 증인은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출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장들, 이번 내란 사건에 관련된 이 기관들의 기관장들은 자기 직원들이 법정에 나갈 때 비공개로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조건을 달고 증인을 허가해 줬다는 얘기야. 그런데 비공개를 조건으로 증인을 섰는데 그걸 공개해 버리면 야, 이거 조건을 어기는 거잖아요. 합의를 어기는 거잖아. 그럼 이게 불법이 된다 이거야. 그 불법이 되니까 위수증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기현이는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할 때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그런 희한한 방식을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엿을 먹이고 윤석열을 풀어줬는데 그런 식의 반응을 또 하는 겁니다. 진술의 이미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이 증거 능력이 없어지려면 이른바 진술의 임의성 부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의사에 따라서 진술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됐다라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개냐 비공개냐는 증언의 임의성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공개 비공개 문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증거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기현이는 이거를 억지로 끌어다 붙인 거지. 법 조문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매우 극단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기현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법원에 검찰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벌벌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기현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영장 좀 받아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경찰이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추가 수사를 할게. 증거로 제출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내란 사건은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담당 재판부의 몫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기현한테 영장 내주세요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지기현이가 과연 이 영장을 내줄 거냐 말 거냐, 얘가 진짜 내줄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얘 영장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지기현이가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안 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은 지기현이 이제 진짜로 끝장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얘는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온 국민의 저항권 대상이 될 겁니다. 얘 살아남기 힘들어요. 지금도 사생활이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앞으로 뭐가 더 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기현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발급을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기현이는 일종의 시험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게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어느 쪽에 줄 설래? 윤석열한테 줄 설래? 아니면 이제라도 말 바꿔 탈래? 그 기로가 지금 딱 지기현한테 와 있는 겁니다. 이거 오래 끌지 않나요? 영장 청구된 게 어제기 때문에 이거 오래 끌 수가 없어요. 주말은 어떻게 넘어간다 치고 내일, 모레 뭐 이 정도가 되면 결론을 내려야 할 겁니다. 지기현이는 아마 이걸 또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재판이 다음 주 정도 열릴 건데 그 재판이 열리면 그때 가서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어.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짜증 만땅이 나죠. 하지만 지기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기현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생각 잘하라고 자식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는 내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화폰 서버가 내란의 블랙박스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판도라의 상자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 계엄령 이후까지는 자료 복구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포렌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어떨 때 한번 분위기를 잘 잡으면 쉽게 포렌식이 되기도 하고요. 잘 안 되면 이게 참 해도 안 되는 게 포렌식 작업입니다. 보통 9층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9층까지 내려가야지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2월 3일까지 됐다면 중요한 부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거죠. 하지만 내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12월 3일 이전 것까지 적어도 한두 달 전 것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영장은 어디까지 나왔다? 이른바 체포영장 저지 사건, 요 사건에 대한 걸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로 소급해 간다고 하더라도 12월 3일 이전 거로는 소급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검찰도 이 점 때문에 추가 영장을 요구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 이 비화폰 서버 부분은 이제는 위수증 어쩌고저쩌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한 퍼펙트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와서 풀기만 풀면 돼요. 그런데 지기현이가 영장을 안 내주면은 추가적인 포렌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이 포렌식한 부분도 검찰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경찰도요, 분명히 자기가 뻔히 보고도 지기현의 영장이 없으면 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이 이상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기현이나 지금 조희대가 원하는 대로 이른바 공소기각으로 풀려날 가능성 배제를 못합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수처에서 한 수사는 다 위법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골 때리게 되는 거거든. 지금 지기현이는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여러 가지 지금 포석을 깔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화폰 서버 부분은 그런 빌드업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거야. 따라서 이 증거만 확보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뜻밖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동안 답답하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기현이는 영장을 발부할 거냐? 이거 발부하면 윤석열 도망 못 가요. 빼박이야. 그런데 발부하면 윤석열 죽는 거죠. 발부 안 하면 어떻게 돼?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살려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확인이 드러나잖아. 이 새끼 결국에 커밍아웃 했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윤석열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작질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제 이거 하나로 완전히 그냥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도 저 새끼 저거 윤석열 풀어주려고 괜히 법 가지고 장난친 거네. 그 증거도 바로 이 영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기현으로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하자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을 풀어줄 수가 없고, 영장을 발부 안 하자니 지가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기현이가 현재 뭐에 서 있다?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기현이가 까딱 잘못하면 골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영장 발부 안 하면 지기현이는 내란 세력의 한 뭉탱이 중에 속한다라는 거, 그게 이미 입증이 돼버린 거고,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짓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게 입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만 냅둬? 날려버려야지, 이 새끼를. 지기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지기현 개인도 물론이고 온 가족이 대한민국 떠나야 될걸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얘 아마 글쎄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기현은 과연 발부를 할까 안 할까? 발부 안 하면 대대적인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고, 지기현의 정체가 그대로 폭로가 되는 것이며, 지금 이 새끼가 왜 이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왜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걸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왜 김용현에 대한 재판은 계속 비공개인지, 다 윤석열 풀어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딱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기현이는 이 영장, 비아폰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까요? 안 할까요? 뭐 발부하든가 말든가 싶기도 해요. 발부 안 하면 우리가 정말 지기현이를 작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작살내고 지기현이 재판부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새 재판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기현은 지금 좀 상당히 고심이 될 겁니다. 발부하자니 자칫하면 지 캐비넷이 또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발부 안 하면은 진짜 길 가다가 맞아 죽을 거야. 볼만한 상황이 되겠죠. 지기현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지기현이가 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영장 발부를 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기현이가 지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조희대 이런 의중을 그대로 안고 사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분명히 조희대와 지기현 사이에 적지 않은 알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정